제가 요즘에 당뇨 때문에 너무 걱정이에요. 요즘 당뇨가 너무 심해서 일상에 지장이 많아요. 너무 힘들고 걱정이에요. 나이 드니까 당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혈당이 너무 높아지는 것도 걱정이 되죠. 혈당도 높아질까 봐 걱정이에요. 혈당도 걱정이 많이 되죠. 건강의 위기는 곧 인생의 위기. 위기에 처한 주부들의 인생을 되찾아 드립니다. 인생 리뉴얼 프로젝트 위기의 주부들. 안녕하세요. 왕빈나입니다. 오늘도 60대 대표 주부인 저희 엄마와 든든한 주부 전담이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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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위기의 주부님 역시 가족 모두가 높은 혈당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는데요. 가족분들의 질병 가계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당뇨병 약제부도 있네. 아버님은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면요, 제 주변에도 저희 뭐 엄마를 비롯해서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은 국민병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당뇨병이 대체 어떤 병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당뇨병은 말 그대로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관에서 소화가 되고 이게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되는데요. 혈액 속으로 들어간 포도당은 흔히 말하는 혈당이라고 합니다.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가 되더라도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한 포도당이 혈액 내로 계속 쌓이게 되면서 고혈당을 일으켜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고혈당은 단순히 혈당만 상승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신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당뇨병은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혈중 당분이 전신 곳곳을 공격하면서 손상을 입히게 되는데요. 이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합병증이다. 이런 얘기 듣긴 했는데요. 어떤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망막병증인데요. 고혈당으로 인해서 망막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끝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고혈당으로 인해서 다리 혈관 문제가 발생해서 발에 상처나 궤양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이처럼 당뇨병 합병증은 신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종국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혈당 쇼크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유, 진짜 안 그래도요. 그 혈당 쇼크가 정말 무서운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혈당 쇼크라는 게 어떤 건가요? 혈당 쇼크는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혈당 상태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혈당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건데요. 저혈당 쇼크는 갑작스러운 피로감과 어지러움, 손떨림, 식은땀도 나고 그리고 심한 공복감, 허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만약 혈당이 50mg/dL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뇌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게 됩니다. 또 고혈당 쇼크는요. 극심한 갈증과 잦은 소변, 그리고 피로감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주로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하고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장기 손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3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받았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당뇨병은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 3명 중에 1명은 본인 스스로가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당뇨병인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이 진행되고 나서야 뒤늦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주부님은 아직까지 당뇨병으로 약을 드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은 받으신 것 같아요. 쓰리고는 아직 아니신 것 같아. 실제 당뇨병 전 단계, 즉 혈당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고혈압, 고지혈증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즉 당뇨병 전 단계, 고혈당 상태의 경우에는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등 여러 질환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대사증후군까지 유발해 전신 건강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거죠. 아마 위기의 주부님 역시 아직까지 당뇨병 약을 드실 정도는 아니지만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엄마도 그 당뇨병 전 단계 알기 전까지는 뭐 특별하게 혈당이 높거나 이런 거 전혀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난 진짜 몰랐지. 선생님 말씀대로 딱히 증상이 없으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다가 혈당이 기준치보다 높다고 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당뇨병도 병인데 증상이 전혀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는 어떤 증상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일상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놓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병 전 단계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이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이 되면 이제 전 단계라는 거예요. 많을수록 어머 어때요? 그래. 나는 저도 실은 목이 자주 마르고 이상하게 화장실을 실은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 자꾸 먹어도 자꾸 뭘 땡겨요, 음식이. 이런 증상들이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당뇨병은 한 번 생기면 평생 갖고 가야 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당뇨병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요? 뭔가요, 선생님? 네,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 당뇨병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겁니다. 당뇨병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머님이 바로 그 골든타임에 놓여 계시는 거거든요. 저요? 네. 어떡해.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병으로 가느냐 막느냐 이걸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병으로 진단될 만큼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몸이 혈당 조절 체계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는 상태인 건데요. 실제로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받은 사람이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당뇨병으로 이완될 확률은 25%에서 최대 40%까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반면에 당뇨병 전 단계에서 여러 관리만 잘 하신다면은요, 10명 중 6명가량은 정상 혈당으로 낮아지거나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연 위기의 주부님은 어떤 위기에 놓여 계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높아진 혈당으로 고민이라는 위기의 주부님, 어떤 분이실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위기를 겪고 있는 최효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만으로 43살입니다. 아니, 제 또래세요. 근데 벌써부터 혈당이 높아서 고민이신가 봐. 40대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혈당이 높아졌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당뇨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나랑 벌써? 똑같네. 혈당이 높아진 다음에 좀 살이 쪄서 그런지 좀 혈압도 좀 높게 나오고 갑상선 저하증,
고지혈증까지 진단을 받아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되게 예쁜데? 위기의 주부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고혈당 현상.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엄마, 나 운동 갔다 올게. 아침부터 운동 가시나 봐요. 열심히 운동하시네. 아, 진짜 저렇게 추운 날에 아침부터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 나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어지러워. 어? 근데 어지러워? 아, 왜 갑자기 저러지? 가끔 머리가 핑 돌 때가 있고 좀 어지럽거든요. 아침에 맨날 운동하는데 그때 좀 많이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엄마, 나 왔어. 어서 밥 먹어 빨리. 나 지금 급해. 아, 화장실이 많이 급하셨나 보네요. 밥 먹어서. 나 안 먹어. 엄마, 아빠 드셔. 아침은 거의 일부러 안 먹는다고 봐야죠. 먹는 거 좀 참고 좀 덜 먹어야지 이제 혈당도 확 오르지 않고 좀 살도 빠지니까 그래서 좀 안 먹는 것도 있어요. 그렇구나. 엄마 아빠 얼른 나오세요. 혈당 체크하게. 아이고, 온 가족이 아침마다 혈당 체크 하시나 보다. 200이 넘어. 200이 넘어. 218? 아빠 진짜 관리 잘해야 돼. 약 먹고 하는데 그렇네. 안 그래도 지금도 몸 안 좋은데 건강 잘 챙겨야지. 엄마, 엄마도 한번 해봐. 봐봐. 나왔어 이제. 나와요. 아유, 어머니도 혈당이 꽤 높으신 거 아니에요? 엄마도 아빠 병원 갈 때 같이 가서 약 타야 되겠네. 당뇨 진짜 조심해야 돼. 합병증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빠도 지금 당뇨 합병증으로 그 부정맥이 와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는 엄마도 이제 당뇨 수치가 좀 높게 나오셔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고 연세가 엄마 아빠가 많으시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빠, 약 드셔. 여기. 아유, 부모님이 두 분 다 혈당이 높으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지. 당뇨병은 가족력이 있어서 우리 주부님도 조심하셔야겠다. 우리 위기의 주부님의 혈당 수치 어느 정도일까요? 62밖에 안 되네? 공복인데 저 정도면 진짜 높은 수치지. 나 아침에 운동도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왔지? 야 지금 이제 40인데 이렇게 혈당이 높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가족력이라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는 앞으로 철저히 해야지 돼. 당뇨가 제일 무서운 거야. 사실 그 당뇨 전 단계일 때 그 혈당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혈당 관리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고 잘 모르겠어요. 좀만 관리하면 아직 40대니까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방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파스타 먹을까? 그럴까? 좋아. 아, 너무 맛있겠다. 나 이거 첫 끼야. 맛있겠다. 보통 여자들 이제 브런치 모임하면 저렇게 많이 먹죠. 파스타에 뭐 리조또에 샐러드에 주스에. 어우, 진짜 잘 드시네. 네, 맛있겠다. 진짜. 아침을 안 먹고 또 운동까지 하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너 저번에 검사 받는 거 어떻게 됐어? 뭐래? 언니, 나 당뇨 전 단계래. 이게 말이 돼? 친구분도? 젊은 사람들이? 우리 세연이도 당뇨병 진단 받고 오빠랑 막 둘이 혈당 관리한다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우리 오빠는 40대 때부터 약 먹었는데 그러니까 둘이 이제 식습관이 비슷하니까 혈당도 같이 오는 것 같더라고. 위계 주부님 대화를 들으니까 저도 지금 약간 불안합니다. 혈당 관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유, 두 분 또 어디 갈 곳이 있으신가 보네요. 밥 너가 이제 먹었으니까 사탕을 또 여기다 디저트? 넣어준다? 혹시? 혜나, 너는 운전하다가 갑자기 눈이 뿌여진 적 없어? 눈이 뿌여진 적은 없고 그냥 좀 눈이 침침한 정도? 언니 그래요? 나는 눈이 침침하기도 하고 뿌여져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요즘에 그래서 운전 안 하잖아. 신랑이 맨날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아, 걱정이네. 위험하지, 그런 일은. 우리 방금 밥 먹었는데 정답입니다. 디저트 드시러 오셨어요. 언니는 회사에서 점심 먹고 졸리면 어떻게 해요? 나? 초콜릿도 먹고 과자도 먹고 이것저것 단 거 많이 먹지. 근데 먹어도 잠이 안 깨. 너무 피곤해. 졸려 깨도.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머리가 핑 돌 때가 있어요. 그 와중에 식욕이 폭발해서 계속 먹을 거 먹고 단 것도 땡기고 입도 자주 말라가지고 물도 많이 마시고 하루에 3, 4리터 정도씩은 먹는 것 같은데 물을 많이 마시니까 이제 화장실도 자주 가서 자다가 깨서 이제 화장실 간 적도 많고. 와, 저는요, 그냥 물을 일부러 잘 챙겨 드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목이 계속 마르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지. 제가 혈당이 높아지면서부터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아서 일상생활 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자도 피곤하고 밥 먹으면 바로 졸리고 기운도 없고. 지금은 당뇨 전 단계인데 언제 또 당뇨병으로 넘어갈지 모르잖아요. 그게 제일 무섭고 걱정돼요. 위계 주부님 일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40대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전 단계에 놓이게 된 이유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일상을 쫙 살펴보셨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보이셨나요? 네, 저는 위기의 주부님 일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식사 습관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이거 진짜 한동안 SNS에서 엄청 화제가 됐던 거잖아요. 위기의 주부님께서 당뇨병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식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드시고 계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침을 거른 뒤에 드신 점심이 첫 끼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또 점심으로 선택한 식품들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에요. 이게 정말 문제인데요.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첫 끼를 먹기까지 아주 오랜 공복 시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때 혈당이 가장 낮은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혈당이 그냥 팍 치솟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우리 몸은 혈당 안정을 위해서 비상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양의 인슐린이 마구 방출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혈액 내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가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당뇨병으로 가는 급행 열차에 탑승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미국 국립보건원은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반복된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라고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게다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전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되면 각종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2.4배,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3.23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치매 발병률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어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야말로 진짜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마음을 놓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게 아까 위기의 주부님 가족분들만 봐도 전부 다 혈당이 높으셨잖아요. 그걸 보면 이 가족력이라는 게 진짜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위기의 주부님의 아버님 또한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잖아요. 맞아요. 당뇨 합병증으로 부정맥이 오셨던 적이 있으셔서 가족들이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당뇨병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혈당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랑 위기의 주부님이랑 진짜 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살요. 이게 희한하게 혈당이 높아지면서 살도 같이 찌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요? 네. 그게 뭐예요, 선생님?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혈당 다이어트. 혈당을 조절해야 다이어트에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 형태로 축적이 됩니다. 그만큼 혈당이 높으면 쌓이는 지방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게다가 고혈당의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호르몬의 활동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GLP-1 호르몬입니다. GLP-1 호르몬,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호르몬 맞죠? 네, 이 GLP-1 호르몬이 혈당과 식욕 조절을 돕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GLP-1 호르몬은 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또 소화 속도를 늦춰 식욕 억제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고혈당으로 인해 이 GLP-1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혈당은 물론이고 식욕 조절까지 어려워지면서 체중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시작된 비만은 또다시 혈당을 높이는 주범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고혈당과 비만, 그리고 비만과 고혈당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따라서 우리 위기의 주부님도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식단과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혈당 조절이 역시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혈당으로 인한 전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우리 위기의 주부님, 병원을 찾아 다각도의 검사를 실시해 봤다고 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 놓이면서 걱정이 많아진 위기의 주부님.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최 효연님의 경우는 공복 혈당이나 공복 인슐린, 당화 혈색소 수치가 모두 기준치보다는 높은 상태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네, 이 정도 수치면 당뇨 전 단계에 해당이 되시거든요.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판정하는 기준점이 있는데 호마 IR이라는 수치입니다. 보통 2.5를 넘어서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해드리는데 2.5를 넘으셔서 현재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서 요즘에 홍삼 먹으면서 혈당 조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홍삼 먹어볼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이렇게 홍삼이 혈당 조절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결과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홍삼이 공복혈당이나 식후혈당, 그리고 당화 혈색소라든지 인슐린 저항성 등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혈당 지표들도 개선을 시켜서 전반적인 혈당 조절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위기의 주부님 검사 결과에서 공복 혈당, 공복 인슐린을 비롯해 당화혈 색소도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아까 위기의 주부님께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 귀에 딱 들어온 게 있었어요. 응? 그런 게 있었어, 엄마? 어떤 거요? 혈당 조절에 홍삼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맞아, 말씀하셨어요. 맞아. 네네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정말인가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홍삼은 기존의 기능성 인정을 받았던 면역력 증진, 혈행 개선, 피로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그리고 갱년기 여성 건강 등과 함께 최근에는 혈당 조절 관련 6가지 최대 지표를 통해서 혈당 조절 기능성을 인정받았는데요. 홍삼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당화 혈색소,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지표를 감소시켰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앞서 말씀드린 GLP-1과 아디포넥틴까지 증가시켜서 총 6가지 지표를 모두 인정받으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아디포넥틴. 맞죠? 맞아요. 그 아디포넥틴은 또 뭔가요? 네, 아디포넥틴은 체내 지방 조직에서 생성되고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포도당과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혈액에 쌓인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해서 당뇨병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아디포넥틴 농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았고요. 반대로 체내에 높은 아디포넥틴 농도가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체내 아디포넥틴 농도를 유지하는 게 혈당 조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혈당 잡고 위풍당당한 인생을 되찾으셨다는 워너비 주부님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인생 리뉴얼에 성공한 워너비 주부님 나와주세요. 너무 키도 크시고 멋지신. 오늘도 역시나 이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외모의 워너비 주부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워너비 주부 조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등장하시는 이 모습만 보면 그냥 한결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날씬하고 건강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셨을 것 같은데요. 과거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50대 중반쯤 접어들면서 이상하게 좀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몸이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검사나 받아보자 하고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뇨병 전 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몸이 저한테 보내는 경고였는데 그걸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은 제대로 뜰 수도 없고 점점 이렇게 입꼬리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병원을 갔더니 이렇게 안면연축이 온 거라고 하시면서 결국 여기 귀 뒤쪽 절개에서 뇌혈관 편원 대수술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원래는 100 조금 넘던 혈당이 110, 120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셔서 이 당뇨병이 한 번 시작되면 평생 고생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당뇨병은 완치가 없다잖아요. 네, 게다가 그때 저희 딸이 임신 중이었는데 딸까지 임신성 당뇨병이 찾아왔었어요. 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정말 언제 더 큰 병이 찾아올지 모르겠다 싶은 마음이 덜컥 들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출산하고 나서부터 같이 운동하고 식단 조절에 돌입한 거예요.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요. 그렇게 점점 건강을 되찾으면서 이제는 시니어 모델도 도전하고 봉사활동도 매주 다니면서 어느 때보다 활기 넘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되찾고 전성기를 누리고 계시는 워너비 주부님의 건강 좌우명이 뭘까 궁금해집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혈당을 잡아라입니다. 이건 제가 평소에 절대 빼놓지 않는 3가지인데요. 혈당 수첩과 식판, 그리고 홍삼이에요. 과연 혈당 조절과 건강을 되찾는 데 어떤 도움이 됐을지 워너비 주부님의 일상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혈당 조절에 성공한 워너비 주부님의 일상 너무 궁금한데요. 오, 아침부터? 근데 진짜 아침부터 고기를 구워 드세요? 네, 저는 아침마다 소고기를 구워 먹어요. 혈당을 조절하려면 근육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가 든든하거든요. 근데 저거 식판이요? 워너비백에 식판이 들어있었잖아요. 저게 제 밥그릇입니다. 아, 급식처럼요. 급식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담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 국을 담는 칸에는 채소랑 과일 같은 식이섬유를 담고 밥을 담는 칸에는 단백질 반찬을 담고 원래 반찬을 담는 칸에다가는 밥이랑 국을 담는 거예요. 너무 괜찮다. 저랑 완전히 반대로 하시네요. 아니 저거 너무 따라하고 싶다 진짜. 저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일 수 있어서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 식후 운동 시간인가 봐요.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응? 의자 하나요? 의자에 앉아서 팔꿈치랑 무릎이 엇갈려 닿게끔 해주는 거예요. 엄마도 저거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저게 같은데요? 쉬울 것 같아도 또 막상 하면 배에 힘 빡 들어가고, 그죠? 그렇지. 네. 혈당을 조절하려면 운동도 꾸준히 해주는 게 좋거든요.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엄마. 뭐 하고 있었어? 엄마 아침 먹고 운동하고 있었지. 오늘 우리 선물 사러 가야 되잖아. 맞아, 거기 가야지. 슬슬 준비하고 이따 거기서 만나. 그래, 거기 가서 만나. 응. 선물 사러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엄마 여기. 어우, 따님도 길쭉길쭉 하시네요. 들어가자. 가자.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설날 선물 준비하러 가요. 명절 선물로 뭘 사시려나요? 와, 여기 엄청 다양하게 있네. 이거 우리가 먹는 홍삼이잖아. 내 친구가 이번에 홍삼 좋다고 나 선물해 줬거든. 내가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로 좀 고생을 했잖아.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 이제 내가 곧 40대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 제가 평소에 홍삼을 워낙 잘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지인들한테 홍삼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니까 오늘 좀 많이 사봤어요. 진짜 나이 들어서 받는 선물로는 진짜 건강 챙겨주는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혈당 조절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홍삼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혈당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홍삼을 선물해주고 있어요. 저 왔어요. 언니 왔어요? 아까 그 따님 아니시고 또 있으신가 보네? 네, 저희 둘째 딸 며느리예요. 며느리. 네, 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저희는 거의 매일 얼굴 보며 살아요. 현진이 왔으니까 우리 이거 같이 먹자. 응? 이게 그 홍삼인가 봐요. 네, 자, 맞아요. 우리 딸도. 나도 먹어야지. 우리 먹자. 가족분들도 다들 잘 드시네요. 야. 딸이랑 며느리도 임신했을 때 혈당으로 고생한 적이 많기 때문에 제가 꼭 챙겨주고 있어요. 현진이도 이거 홍삼 마셔보니까 어때? 잘 맞지? 네, 홍삼이 혈당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40인데 혈당 관리 잘 하려고요. 챙겨줘서 너무 감사해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매일 혈당 관리하면서 적어놓은 기록장인데 한번 볼래? 관리를 이제 저렇게 매일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했지? 네, 매일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기록을 해야지 제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고 혈당 조절하기가 좀 더 쉽더라고요.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둘 다 체크하는데 혈당이 다행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어요. 진짜 홍삼 드시면서 혈당 조절하고 계신다더니 도움이 진짜 됐나 봐요. 나도 좀 따라해야겠어요. 워너비 주부님의 하루 일상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그 식판에 드시는 습관 정말 유용한 팁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따라하고 싶고 그러니까, 당장 가는 길에 지금 마트 들려야 돼요. 식판 알았어. 사러 가야 됩니다. 좀 작은 걸로. 네, 어린이용으로. 네. 그리고 워너비 주부님께서 아주 잘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바로 혈당 수첩에 매일매일 공복 식후 혈당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전 단계거나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들이라면 자신의 혈당을 꾸준히 점검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요. 수치가 좋아졌더라도 언제든 다시 혈당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관리를 목표로 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워너비 주부님 온 가족이 홍삼을 챙겨 드시던데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챙겨 드셨던 거예요? 예, 홍삼은 사실 제가 뇌 수술하고 나서 체력이랑 면역력이 떨어져서 챙겨 먹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혈당도 조절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선생님들께서도 홍삼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세히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홍삼은 혈당 관련 주요 지표들을 개선시키고 GLP-1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를 통해서 홍삼이 식후 혈당,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농도 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당뇨병 그룹을 대상으로 홍삼을 3개월간 섭취한 결과 인슐린에 대한 내성을 개선시키고 인슐린의 과분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대사 장애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혈당이 잡히면서 신기하게 체중도 점점 줄더라고요.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혈당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내 GLP-1 수치가 증가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막고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식욕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홍삼의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당뇨병 진단을 받은 그룹에게 홍삼을 3개월간 섭취시킨 결과 대조군에 비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당뇨병 진단을 받은 그룹에게 홍삼을 12주간 섭취시킨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신경 감각 저하와 같은 신경 합병증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와, 이 홍삼이 건강에 좋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혈당 조절에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워너비 주부님은 진짜 꾸준히 홍삼을 챙기면서 건강 관리 중이신데 어떤 것 같으세요? 우선 요즘에는 공복이랑 식후혈당 모두 정상 범위 내에서 조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막 뒷목이 뻣뻣하고 하던 것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가 예전에 혈압이 높았을 때 한창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혈당이 조절되니까 혈압도 잡힌 건지 몸도 정말 가볍고 체력이 그야말로 3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이제 제 체력을 못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혈당이 높은 분들은 혈압까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홍삼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당뇨병과 고혈압이 동시에 있는 그룹에 홍삼을 12주간 섭취시켰더니 수축기 혈압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체력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중장년층에서 체력의 원천은 바로 근력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근육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아, 맞아요. 근육은 쭉쭉 빠지고 지방만 남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 근육이라는 게 사실은 이 운동을 엄청 즐겨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없지 않나요? 근육이라고 해서 흔히 떠올리는 울퉁불퉁한 그런 근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걷고 뛰고 또 음식을 씹어 삼키고 심장을 뛰게 하고 이 모든 활동에 최소한의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최소한의 근육마저 사라지고 각종 신체 기능을 저하시켜서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인 겁니다. 특히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높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근감소증을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당뇨병 진단을 받은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홍삼을 섭취시켰을 때 근감소증이 개선되었고요. 특히 완경 이후 여성에게서는 근감소증 개선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헛된 노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네. 정말 기분이 좋네요. 맞네요.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도전하면서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즐겁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잡히지 않는 혈당과 함께 전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우리 위기의 주부님에게도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인생 리뉴얼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건강한 식단으로 세 끼 모두 챙겨 드시기 시작했고요. 무리하지 않는 꾸준한 운동, 그리고 매일 공복, 식후 혈당을 꼼꼼히 체크하고 점검했습니다. 더불어 홍삼 섭취도 병행했는데요. 과연 2주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다는데요. 최 회원님 오늘 검사 결과에서 공복 혈당이나 공복 인슐린, 혈당 관련 수치들이 이전에 비해서 정상 범주로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많이 개선이 됐네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했던 호마 IR 수치도 이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2주 동안 정말 관리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혈액 검사에서 모든 수치가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와, 정말 우리 위기의 주부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겠습니다. 홍삼을 섭취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홍삼은 하루 권장 섭취량에 맞게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이 체질의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국의 주부들이 모두 건강한 그날까지 위기의 주부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관리했는데 그만큼 결과가 좋게 나와서 너무 뿌듯하고요. 더 열심히 관리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 아빠도 같이 당뇨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기의 주부들 화이팅! Channel A